결국 좋은 직장에 다니든 뭐 내 자영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영업을 하든 뭐가 됐든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일이 좋아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얻게 되는 성취감이 좋아서이지 일 자체가 좋아서,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참 부럽습니다. 그런 사람들. 저는 그런 타입은 아니라서. 이거는 소모임이 아니고 경제활동이죠.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뭘 버나요? 맞죠. 돈을 벌죠. 근데 제가 아직 40대는 안 살아봐서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20, 30대 분들에게는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적어볼게요. 보통 이 직업을 갖고요. 직업을 갖고 나서 소득, 돈을 벌죠. 이거를 A라고 보고 이걸 B라고 봤을 때 이 A에 대한 고민을 빠르면 20대 초중반, 늦으면 이 A에 대한 고민을 30대까지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결국에 A와 B 이 단계에서 대부분 고민이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드리고 싶은 진짜 얘기가 뭐냐면 한 단계 더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걸 통해서 결국에 이 C를 완성해야 됩니다. 그 C가 뭐냐? 내가 살아가고 싶은 인생과 목표와 꿈. 결국에 이걸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고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 거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어떠냐면 그냥 초중고 대학교 나와서 그냥 그거에 맞춰서 직업을 갖고 직업을 갖고 나서 돈을 벌고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려고 보니까 그제서야 현실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현타가 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 A라는 레벨이 3 정도가 됐는데 이걸 한 6 정도로 끌어올렸어요. 나는 뭐 이 정도는 한 그래도 10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10이 아니고 이게 50 정도일 때 얼마나 현타가 올까요? 이게 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알아야 돼요. 이게 예전에 부부 예능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부부가 은행에 가서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는 그런 과정이 담겨 있거든요. 그 부부는 은행에 가서야 이 C에 대한 현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거를 이루기 위한 B의 값을 알게 된 거란 얘기죠. 말이 길었지만 결국에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C를 이루기 위한, 여러분들만의 C를 이루기 위한 이 B의 값이 얼만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고 꿈꾸고 계신가요? 또는 꿈꾸고 있지만 너무 현실과 거리감이 멀다고 생각해서 애초에 고민조차 안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인간의 3대 필수 요소 중에 하나인 집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의식주 중에 이 주, 서울입니다. 서울 지금 아파트 평균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 봤더니 지금 이게 최근 10년간 올라간 그래프예요.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 지금 최근 기준으로 보니까 매매 시세가 1491로 돼 있죠. 이거는 여기 보시면 1제곱당 1,491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평을 보통 3.3이라고 하잖아요. 3.3 곱하기 1491 해보면 평균 서울 아파트 시세가 평당 4,920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국민평형 32평만 곱해봐도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가 얼마냐? 15억 7천만 원이라는 거죠. 15억 7천. 경기도도 한번 볼까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시세가 583이죠. 1제곱당 583이니까 이것 역시 3.3 곱해보면 평당 1,923만 원. 역시 32평 아파트 기준으로 곱해보면 경기도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얼마? 6억 1,000만 원.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아까 15억이었죠? 15억이면 현재 대출이 얼마만큼 나오냐? 서울은 대출이 40%가 나옵니다. 전 지역이 다 규제 지역이어서 40%밖에 안 나와요. 즉 대출이 얼마까지 나온다? 6억밖에 안 나온다. 그럼 내 돈이 얼마가 있어야 돼요? 자기 자본? 현금 9억이 있어야 지금 서울 아파트 살 수 있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물론 이것보다 싼 것도 있겠죠. 평균을 얘기하는 거니까. 경기도 보면요. 아까 얼마였죠? 6억이었죠? 경기도도 12개 지역은 현재 규제 지역이어서 40%밖에 안 나오는데 그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70%는 대출이 나옵니다. 70% 대출 나온다고 봤을 때 대출이
6, 7, 42. 4억 2천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나는 6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현금이 얼마가 있어야 돼요? 자기 자본? 6억에서 4억 2천 뺀 1억 8천만 원이 있어야 이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현재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의식주 중에 집 하나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만의 이 시, 이게 많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좋아서 시작했던 일도 궁극적으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을 해결해주지 못하면 좋아서 시작했던 일도 결국에 내려두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꾸준히 이어가는 분들도 대단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저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음악을 하다가 10년 정도 하던 걸 내려두고 턴을 합니다. 저한테 시는요 아주 TMI일 수도 있는데 짧게만 얘기하면요. 그냥 아파트 한번 살아보고 싶었고 부모님의 빚을 좀 해결해드리고 싶었고 30대 중후반 정도가 됐을 때 내 가정을 꾸려서 와이프한테는 능력 있는 남편이 되고 싶었고 내 자식들한테는 능력 있는 아빠가 되고 싶었고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기브앤테이크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내 사람 내가 챙길 수 있을 정도의 능력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차 하나 정도만 탈 수 있는 상황? 방금과 같은 상황이 30대 중반 정도에만 펼쳐진다면 너 그런 게 만약에 확정적이라면 10년 했던 음악 내려둘 수 있어? 이거를 제가 군대 전역하기 전에 군대에서 굉장히 깊이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때 저의 대답은 예스였어요. 그래서 말년 휴가 나가자마자 대학교 실용음악과 자퇴하고 바로 음악 쪽이 아닌 다른 분야. 제가 이때 직업을 찾았던 건 저는 이 순서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뭔데? 이거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가 돈이 필요한데? 이땐 사실 그런 금전적인 현실 감각이 많이 없긴 했지만 어쨌든 그 당시 계산으로도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직장을 다녀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건 확실하게 있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돈을 얼만큼 벌어야 되지? 그럼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뭐 해 먹고 살아야 되지? 저는 이 순서로 갔으니까 그 중에 이제 영업직을 선택을 했던 거지. 이 순서대로 갔으면 영업직 누가 하고 싶었겠어요? 어렸을 때 너 꿈이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영업사원이 되는 게 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결국 이 영업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저만의 시가 완성이 되어가고 있고 일부 퍼즐이 맞춰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했던 직업이 아닌 이 영업직 자체가 좋아지고 애착이 생기고 감사한 일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11년 전에 그 당시 아무것도 없던 제가 왜 영업직을 선택을 하게 됐었냐면요.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리스크 없는 사업이라 생각했습니다. 리스크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그래봐야 그냥 고작 그만두는 것 정도? 영업을 시작할 때 애초에 뭔가를 보증금을 넣거나 인테리어를 하거나 투자하는 돈이 없으니까 손익분기점 개념도 없잖아요. 투자하는 돈을 언제 회수하느냐 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굳이 그리고 또 따져본다면 손해봤다고 할 만한 거? 내 시간을 소모했다는 거? 이 시간을 다 쏟았는데 결국에 여기서 빛을 못 보면 시간 날린 거잖아. 근데 그것 또한 그 시간을 쓰면서 그거 자체가 진심이었다면 그걸 통해 배우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 배움이 다른 무언가, 인생에서 다른 무언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도움이 될 거다라는 믿음이 저에게는 있었거든요. 작은 점들이 이렇게 모여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하나의 선을 이루잖아요. 저는 영업직이 큰 점이 될지 작은 점이 될지 그건 몰랐지만 어쨌든 하나의 점이 된다. 이거에 대한 확신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결코 소모했다 하더라도 손해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요. 어차피 이 인생에서 조금 어느 정도 잘 되고 성공하려면 영업은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 어린 나이에 저조차도 그 음악계 그쪽 바닥에 있으면서 깨달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모든 게 다 영업이네? 이거였어요. 제가 예전에 가수 준비할 때 그 업계에만 봐도 결국 뒤에서 관계자들 사이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 막 본인 PR을 하고 그런 것 또한 다 영업이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외에도 뭐 사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많은 업체들 중에서도 우리 업체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하고 거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설득하는 것
이 자체도 영업이고요. 일반 직장을 다니면서 연봉 협상을 할 때도 내 성과를 내가 증명하고 내 경력과 내 본인 PR을 하는 것 또한 다 영업이고요. 사람 관계에서도 뭐 연애 관계든 친구 관계든 그 이해관계 안에서 나라는 사람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살아가는 것 또한 그냥 모든 게 다 영업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워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작한 것도 있고요. 결국 영업직만이 정답이다. 오늘 영상에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앞서 말했던 이 부분에 대한 시야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만족도 높은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이직을 고려하고 계신다거나 또는 영업직 도전을 앞두고 계신다거나 그냥 지금 현타가 왔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